반갑습니다. 아,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바쁘기도 하고 별로 호응도 없는 것 같아서 자주 인사를 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월부터는 양인이 아니라 인으로 봐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썸네일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5월부터는 왜 양인으로 보면 안 될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책에는 이렇게 5월 무토를 양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묘월 간목,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양인이고, 또 하나는 5월 병화도 양인이고, 또 5월 무토도 양인으로 나와 있고, 6월 경금도 양인으로 나와 있고, 자월 임수도 양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양인의 공통점은 12운성상 제왕지에 속한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체가 급제이면서 일간이 양이기 때문에 급제양인, 줄여서 양인, 또 줄여서는 칼인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책에는 그냥 칼인자를 써서 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인하고는 좀 다르고 칼인자는 그 용도가 전혀 다른 입장에 있죠. 사실은 급제인대 일간이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무토도 이렇게 그 양인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5 중에 기토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죠. 비견급제와 이런 전혀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평진전을 보게 되면은 인이 이렇게 양인이 인과 합을 하든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하든지 또 내지는 이렇게 반합을 하든지 또 내지는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양인이 아니고 인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인으로 보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 그러면은 운에서 5월 무토라 하더라도 운에서 인을 만날 수도 있고 수를 만날 수도 있고 병화가 뜰 수도 있고 정화가 뜰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인이라는 것은 흉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5월부터는요, 해자축운으로 가면 폐가 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봤을 때, 그냥 무늬만 양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명조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5월부터는 급제양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보면은 단독으로 있어도 양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요렇게 되든 또 내지는 요렇게 되든 또 내지는 천간에 뜨든 전부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이 국을 짰죠.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인이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천간에 있는 간목, 살이 상신 역할을 하고 있다. 상이 자꾸 뭐냐 그런데 이게 한자로서는 이렇게 서로 상이지만은 이게 재상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용신을 임금에 비유하고 그리고 상신은 임금을 보좌하는 재상이다. 얼마나 참 적절한 비유입니까? 이렇게 사실을 보면은 정말 이상이 없거든요. 자, 옆에 한번 사주 보시겠습니다. 5월부터입니다. 인인데 이렇게 다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제도 천간에 투출한 상태입니다. 천만다행한 것은 직접 넘어가지 못한다는 이러한 점 때문에 천간의 병정화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것이 충을하게 되면 천간의 기운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늬만 잠깐 떠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뿌리가 다 썩어 있는 상태, 뿌리가 내려앉은 상태.
그리고 천간의 기물이 다 떨어진 상태. 그래서 허울 뿐인 인만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이 이렇게 국을 짜고요. 천간에 인이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병이 되는 재가 역시 있습니다만은 비견에 의해서 재가 이렇게 합거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우리가 인일 때 성격이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용신이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정관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선비가 이렇게 문관이 되었다. 벼슬을 했는데 문관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역시 인을 쓰는데 살을 보게 되면은 선비가 무관이 되었다. 역시 벼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을 쓰는데 비견이나 급재가 있게 되면은 재로부터 인이 보호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인을 극하려고 한다 그럴 때 이렇게 비겁에 의해서 잡혀버리면은 이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나 비견급제 주위의 형제 동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막힘없이 해내더라. 그래서 학문으로 나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더라. 누구 덕으로? 네, 비견급제 주위에 인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망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 인입니다. 인인데 이렇게 좌우충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좌우충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짜서 아이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인이 투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하나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인데, 그죠? 그런데 경금에 의해서 이렇게 살이 얻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수나 개수가 떠버리면 완전히 그냥 이 병화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금이 가장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임수, 개수 역시 투출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전체적인 대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주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실 명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본관이라고 했으니까 월지가 인수인데 정관을 만났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용신은 인이고요. 또 월지도 당연히 인입니다. 방의 흐름은 이렇게 금, 수, 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정관의 작용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신을 보필하고 있는 정관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나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입니다. 우선 먼저 명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명주는 젊은 시절부터 영업 사원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이에 비해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거치면서 지내왔다고 하고요. 남편이 무능하기도 하고 건강도 좋지 않기도 합니다. 경자년에 이분이 가지는 생각은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안되니까 이사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명조인지 이제 명조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무토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인으로 보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부모덕은 있다. 네. 자, 조상덕도 있다. 있습니다. 그죠? 배우자덕 있다. 있다. 자, 자식덕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을 쓰는 데 있어서 병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재가 되겠죠. 이 재들이 당연히 병입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한 것은 인을 쓰지만은 정관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봉관으로 하는 것이죠. 봉자는
만날 봉자입니다. 인을 쓰는데 정관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선비로 타고났는데 운 좋게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일단 조건을 좀 가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을목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천간에 병정화가 떠버리면 인계수에 의해서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천간의 기운들이 일간을 제외하면은요 수생목해서 정관에 이렇게 기가 이렇게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천간에 병정화가 뜨게 되면은요 정관이 인을 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있죠. 병하는 문제가 없으나 정화는 이렇게 정임합하는 부분도 생기더라. 어떤 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는 내가 가진 것이죠. 내가 가진 것, 또 내지는 부모 것,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처음은 많이 가질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내 가진 것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꼼짝없이 묶여서 내 재산 행사, 내 가진 것을 제대로 갖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월지가 지지를 봤을 때 인이기 때문에 이 방은 당연히 요렇게 모군으로 갔어야 되겠죠. 그래야 인수봉관이나 봉산이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식상운으로 흐릅니다. 인을 쓰는 사주가 식상운으로 흘러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귀함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받은 것을 쓰면서 또 내지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뜻은 됩니다만은 요렇게 제대로 벼슬을 한다. 명예치기를 누리면서 가는 이것만 갖지 못하죠. 우리가 굳이 등급을 따지면은 1등급은 관입니다. 벼슬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두 번째로는 재물이 많은 것이 좋고 세 번째로는 학문은 선비가 좋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기술 계통이나 이렇게 서비스 계통에서 정사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일 경우에는 재를 만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해 자축운으로 흐르면은 일단은 패가 납니다. 물론 해자축운이 오더라도 이렇게 묘목도 있고 술토도 있고 축토도 있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다. 그래서 오화 이 인이 깨지지는 않는다. 지켜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됩니다만은 인을 써야 되는 사주가 이렇게 재운으로 흘러가니까 한마디로 운빨은 다 빠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킬 수는 있으나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한마디로 운동장이기 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천간에 뜨는 것도 이렇게 정화가 떠서는 좋지만은 처음은 좋으나 결국은 이 임수라는 돈에 묶여서 내 가진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를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 술토나 축토나 묘목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수나 자수가 이 오화를 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럴 때 세운에서 신유술로 흘러버리면 사정이 전혀 다르죠. 세운에서 신유술로 흘러버리면요, 얘들은 통관해버리고 지키던 정관은 맞으면서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명주 같으면은 다음에 오는 운 가운데에서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무신, 기유 이렇게 들어올 때가 참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무신, 기유, 경술해서 세운에서 신유술로 흐르면서 천간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는 아직까지 세월이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이 명주를 보면은 그거 이전에 우선에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는 75년생이니까 46세가 됩니다. 46세인데 지금 보시면은 35세하고 6개월이니까 그죠? 만 35세 6개월입니다. 5월이니까 6개월까지 가려 그러면은요.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그러니까 축을로 넘어가 버리니까 한 해가 더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우리 나이로 47세 정도가 돼서야 이 사주는 정해대운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를 무시하고 우리 나이를 직접 대서 우리 한마디로 정말 남의 다리 벅벅 끓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사주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대운을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 대운은요. 만 몇 세 몇 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타고났다 그러면은 5월에 타고났기 때문에 다시 5월이 와야 만 1년이 되거든요. 그런 이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 35세다 그러면요. 우리 나이로 46세 5월을 지나야 이 사람은 진짜 만 45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일을 쓰는데 식상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이렇게 간목이 뜨는 것은 물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간에 촌연이 제가 뜨는 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촌연 운때가 축성미 사명으로 왔으니까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 급제로 오고 천간에 이렇게 제로 오는 것이 참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실 부모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그러한 사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지지가 급제로 들어오니까요. 부친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부친은 재니까 그죠? 재가 극을 당하고 천간에서는 이렇게 재가 들어오니까 인이 이렇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보다는 지지가 제로 그러면서 천간에 급제가 뜨는 경우가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부모와의 연이 일찍 조금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간목이 뜨는 것도 그죠? 이렇게 살이 있는 관이 있는 중에 살이 다시 만났으니까 이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신금은 문제가 없죠. 인을 쓰는데 한마디로 식신이 왔으니까요. 자, 요런 때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세운에서 해자축으로 흘러버리면 이 사주가 다시 다 무너집니다.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신자진 수구까지 되면서요. 완전히 와를 절단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살피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신유술로 흐릅니다. 그래서 식상, 그래서 서비스 계통이나 기술 계통으로 흘러가면서 자리를 잡는데 그나마 20대 운에는 조금 좋았다. 하지만은 지지가 상관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상신 역할하는 얘가 조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해자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 분명 직업적인 큰 변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 바뀌었다. 관, 직업이나 남자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혼도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 그리고 자식 문제를 안고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술대운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병술대운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용신이 이제 천간에 떴거든요. 그래서 병술대운에서 이렇게 갑오, 을미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사오미로 들어오는 시기 이럴 때는 좋았습니다. 신유술 열시도 대파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술대운이 어떻게 따지면은 이 명주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았던 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를 일단 붙여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뜹니다. 이 사주는 그냥 천간에 경금 뜨는 것이 최악입니다. 신금이 뜨면 이렇게 임수나 개수가 통과를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경금이 떠버리면 상신 역할을 하던
이 을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천간에서는 액면 그대로 그냥 경금 날아왔을 때 여러 가지 조건 없이 봤을 때라면은 경금이 투출했을 때가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을 쓰는데 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자 이렇게 세운에서 들어왔다 또 내지는 대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패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따지면은 한마디로 내 있는 취기도 잃고 내 가진 것을 돈 문제로 해서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내 직위 명예 모든 것을 다 잃는 한 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운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병화가 있거든요. 이 병화가 경금을 좀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금이 직접적으로 을목을 잡는 것을 방해합니다. 직접 잡는 것을 또 방해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수 돈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해야 되는, 또 월지를 충했으니까 직업적인 이동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됐는데, 술토 주위의 형제 동료, 그죠? 주위 사람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도 조금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다. 한 해로만 따지면 정말 답도 없는 그런 한 해인데, 그나마 대운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문제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사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사가 오게 되면은요 문서를 바꾼다 이런 말이 되죠. 그죠? 신금. 그래서 조화수가 아닙니다. 이 신금이 떠버리면요 이 병화가 경금을 잡던 것을 방해를 하는 그러한 역할도 좀 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가 들어왔는데 사화는 재해에 얻어맞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돼서 뭔가 조금 바꾸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질 않아도 올해 좌우충하게 되면은 이동수, 먹고 사는 길을 바꾼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도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렇게 지나고요. 내년이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정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진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자, 운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병술대운까지 먹고 살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는 정해되은 이후로 해자축으로 흐르는 동안에는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가진 것으로서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2의 한마디로 욕심을 내면은 오히려 재파를 크게 당해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몽땅 다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는요, 이렇게 올해처럼 경금이 와서 을목을 잡아버리니까, 그죠? 남편 자리나 내 직업 자리를 지금 다 내놓고 싶다, 뭐 이런 말도 됩니다. 날아갈 위기에도 있다, 이런 말도 되고, 좌우충이니까 좀 돈 문제로 인하여 이동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자가 이렇게 식상으로 운을 달리면은 사실은 남자가 좀 맥을 못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또 식상운으로 달리면은 남편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자기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운에 차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이렇게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볼 때, 여자가 이렇게 식상운으로 이렇게 흐른다든지 또 내지는 식상이 과다한 여자라 그러면은 남자가 조금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비겁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명조나 또 내지는 운에서 비겁으로 흐르는 남자라 그러면은 여자 역시도 좀 신중하게 한번 결혼을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운이 흐르면은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운이 이렇게 흘러가면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식상운으로 인을 쓰는 사주가 식상운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뭐 이런 것을 제대로 뿌릴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능력이나 또 내지는 끼를 발휘할 수는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반대로 이렇게 관이 맥을 서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만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운이 한쪽으로 흐르면은 한쪽은 분명히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 금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목기가 안 좋으니 한결같이 이렇게 보면은 신경성으로 인한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5월부터는 우리가 무늬만 양인이고 실제로는 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